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재개발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재개발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뉴타운,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균형발전 촉진지구입니다. 우선 재개발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재개발이란 무엇일까요? 재개발은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공원 등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해당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이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재건축과 달리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경우를 재개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건물만 낡았으면 재건축, 동네 전체가 낙후되어 싹 갈아엎으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보통 노후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가 많고요. 재개발은 빌라나 단독주택 등등을 허물고 주위의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 법적 규정을 잠시 머릿속에 정리해 두자면요. 재개발의 경우 기존의 부동산을 모두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을 신규로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당연하게 소멸되게 되고요. 즉 신규로 만들어진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재분배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법률에서는 이런 방식을 공용환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공용환권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용환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공용환권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구 내의 토지의 구획, 형질을 변경해서 관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토지 정리 후에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변환시키는 토지의 입체적 변환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꼭 해당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재개발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의 종류는 보통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재개발, 뉴타운,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구분 가능합니다. 우선 재개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택 등등 시설이 노후되거나 부족할 경우, 즉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주택도 새로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재개발은 1에서 5동 정도의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이웃지역과 조화를 이뤄내지 못해서 해당 이웃들 간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뉴타운은 위에서 언급한 재개발의 단점인 이웃지역과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것을 개선 및 보완해서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재개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이웃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공원, 도로, 학교, 광장 및 편의시설과 인프라 등등을 함께 만드는 종합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뉴타운이라고 부릅니다. 뉴타운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은평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등등이 있는데요. 특히 왕십리 뉴타운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뉴타운이기도 합니다. 잠시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면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뉴타운 개발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이었는데요. 서울시는 은평구의 은평 뉴타운, 성북구의 기름 뉴타운, 그리고 성동구의 왕십리 뉴타운을 시범 뉴타운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를 모델로 연차별로 2012년까지 뉴타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즉, 뉴타운 개발 사업은 민간이
주체가 돼 소규모로 진행되던 기존의 재개발 방식을 탈피해서요.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생활권을 광역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이 부담하던 재개발 구역 내 공공시설을 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건설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였는데요. 즉,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의 복지 주거 환경 공간, 꿈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해당 뉴타운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즉,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었습니다. 셋,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 줄여서 도촉지구라고도 부릅니다. 즉, 정부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층수 등을 완화해서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 개발하는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즉 도촉지구라고 부릅니다. 과거 뉴타운 지역 중에서 많은 지역이 바로 해당 도촉지구로 재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목적을 잠시 읽어보면 이 법은 도시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 줄여서 균촉지구라고도 부르는데요. 균촉지구는 위에서 언급한 재개발, 뉴타운, 도촉지구처럼 한 지역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시의 여러 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구마다 지정해서 개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재개발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림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재개발은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공원 등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 공용환권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구 내의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변경해서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토지 정리 후에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변환시키는 토지의 입체적 변환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개발의 종류는 보통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구분 가능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불러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